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4-16494 판결입니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174조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 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로 본 판례입니다.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후행사고 이후 2008년 10월 1일까지 1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후행사고의 보험자인 Y 주식회사는 2008년 9월 9일 갑을 상대로 후행사고가 스크래치 정도의 경미한 접촉임에도 갑이 부당하게 기왕증 병력에 대한 치료와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을 이유로 후행사고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갑은 2008년 10월 30일 후행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일시수익 상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갑이 노동능력 상실하였음을 인정하여 갑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 사건 후유장애가 후행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갑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갑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갑은 2011년 6월 7일 이 사건 후유장애가 후행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선행사고로 인한 것으로 기결되는데, 선행사건 합의 당시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갑이 패소할 경우에 선행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을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소송고지를 한다는 내용의 소송고지 신청서를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2011년 11월 15일 을보험회사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갑은 2012년 6월 29일 을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민법 174조 최고화 시효 중단, 민사소송법 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시기, 그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입니다. 쟁점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아니면 소송고지서에 송도할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안이 대상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입니다. 원심은 소송고지서의 송달시를 시효 중단 발생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년 10월 11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2008년 10월 11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10월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갑의 소송고지 신청서는 시효가 완성된 뒤인 2011년 11월 15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피고에게 소송고지 신청서가 도달한 이런 때에 있어서 그 시점을 본 것입니다. 원심이 소송고지 시의 송달시를 시효 중단 발생시로 본 데 대해서 대상 판결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경우에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 그 효력이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반시 내용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기존 판례의 반시 내용입니다. 나아가 시효 중단 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 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채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 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08년 10월 11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년 6월 7일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년 11월 15일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년 6월 7일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년 10월 11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년 11월 15일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의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본다면 이 대상 판결을 본다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다고 본 점에 대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